다음은요, 좀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한 얘기를 좀 할 텐데, 라방이라고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해왔죠. 박정아 의원이 원래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인데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같이 조금 고루한 정치인들이 볼 때 좀 가볍다. 한가해 보인다. 지금 예. 당이 이렇게 난리인데 너무 한가해 보인다라는 방식이나 그런 장치들은 예. 제거해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문도 했고요. 충분히 일리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소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언제부턴가 한동훈 전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박정아 의원이 저걸 이제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건의를 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윤 의원께서 보시기에 예. 안 전 대표 라이브 방송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했을 때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일단 신선했죠. 예. 그리고 본인의 어떤 팬덤 그리고 그 인기, 인지도 이러한 것들을 10분 활용하는 거를 비판할 수는 없는데 사실 정치에 있어서 이런 라방이든지 뭐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양념이죠. 주재료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재료는 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그게 정치의 본질이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본질은 조금 외면한 채 본인의 인기만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특히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 최악은 피해달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비토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친한계 혹은 한동훈 대표의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유롭게 라방이나 할 때인가 아니면 본인의 정치력을 복원하기 위한 어떤 또 부단한 노력과 결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을 텐데요. 예. 그런 아쉬움이 좀 뒤늦게 반영이 된 것 같다. 물론 뭐 라방을 아예 안 하진 않겠습니다만 예. 이미 조금 친한계라고 하는 그 대열에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다. 예. 이런 느낌도 좀 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 자체에서도 보기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정치 활동은 맞지 않다라고 본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물론 당 대표도 했었고 법무부 장관도 지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는 그냥 일개 책임당원의 한 명일 뿐일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동훈의 정치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내년에 지방선거를 나가야 되는 것인지 재보궐선거를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당에서 지금 현재 뭐 민생 행보를 할 것인지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를 따르는 예.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회의감이 내부적으로 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한 전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여러 형태의 라이브 방송을 개인적인 좀 얘기해 드렸죠.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송도에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에 와 있거든요. 제가 공연장에서 이걸 하게 되면 또 민폐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푸드코트 같은 데 있어 나와서 하고 봐봐, 인사해봐. 요즘 이쁘게 생겼어요. 저는 털이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나아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새우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새우를 이 일반 새우하고 매운맛 새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거든요. 이게 제가 말한 비싼 기타예요. 이게 63년 펜더 재즈 마스터라는 기타거든요. 글쎄요,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것이 어떻게 스킨십? 네. 이 형태를 하나 볼 수 있고 그동안의 정치인들에서는 보지 못했던 장면일 수도 네. 있는데 어떻게? 이 순기능이 분명히 있죠. 예. 팬들이 볼 때는 우리 대표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새우 과자를 좋아하는구나, 락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쉬운 길만 가면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왜 이번 전당대회에 안 나왔겠어요? 질 것 같으니까 안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예. 나오더라도 이 한계가 뚜렷하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노선 투쟁을 했었어야 되죠. 뒷짐지고 있으면서 최악은 피해달라고 말 한마디 거드는 걸로 정치적 체급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어떤 정치인도 할 수 있지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볍다, 한가해 보인다, 여유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왜 이 길밖에 가지 못하느냐라는 질타가 도와주드렸던 그리고 같이 지원했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궁극적으로는 예.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고 이 이후에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역량과 미래를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저 굉장히 좀 협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제 전당대회 구면에서 최악은 면해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말한 최악이 당대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당장 나왔던 질문은 그럼 분당하냐? 그러면 탈당을 하냐? 당을 쪼개고 나오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에너지가 없어요. 그럴 세력도 없습니다. 당장 언론에서는 다 비례의원들이 다 주축인 진영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그러면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 공간을 넓혀갈 수 있겠습니까? 이 보수 정당 내에서.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사실상 라방이라는 하나의 수단을 채택했던 것 같은데 예. 이거 이외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전국을 돌고 뭐 북콘서트를 하고 이런 방식에선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정치 보면 손학규 지사 같은 경우 민심 대장정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정환 의원이 얘기해 당이 이렇게 난리인데, 그러니까 친한계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 뭔가 큰 액션, 정치적으로 뭔가 의미를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윤 의원님,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경력이 길지 않아요. 그동안에 봐왔던 것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판에서 그럼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되는 것이죠. 선거에 나와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현실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참모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꿈이 뭐겠습니까? 뭐 대선 주자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풀 때 쉬운 문제만 골라서 풀고 나면 나중에 어려운 숙제가 남잖아요. 쉬운 길을 택하고 있다는 지금 쉬운 것이죠. 문제만 풀려고 예. 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말 본인이 정말 도전하기 힘든 자리에 한번 도전한다든지요. 아니면 이제 재보궐선거가 많이 뜰 겁니다. 그럼 그중에 뭐 험지 정도, 준험지 정도라도 골라서 내가 정말 중도층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예. 이런 결기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9월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2월부터 이미 이제 공천 시즌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한동훈 그렇죠. 대표가 지금 이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아니면 지역구를 하나 골라서 지금부터 거기 가서 완전히 몰입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지금 내리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전당대회처럼 질까봐, 안 될까봐, 망신당할까봐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는 사실은 그 밑에 참모들이나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한 전 대표가 대권을 지금 노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지금 뭐 일부 보도긴 합니다만 장 변호사님 네.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 이런 거예요. 영호남 포함해서 전국을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두루 방문을 하고 거기서 머물면서 당원을 확보하는 방안. 이 계획은 네.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당원배가 운동을 진작부터 했었잖아요. 했죠. 왜냐하면 네. 본인의 세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 한다고 하면 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을 거쳐오면서 확인된 이 당원의 지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당원의 지형은 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될 때보다 훨씬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도 더 오른쪽 끝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편승해서 당대표가 된 게 장동혁 대표라는 거는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이런 오른쪽으로 갈 대로 간 그 상황에서 이른바 합리적 보수가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 자랑스럽다. 들어가야겠다. 거기서 내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선택할까요? 이미 있는 당원들도 탈당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그렇다면 그 정도의 저력은 갖고 있을까요? 지방을 돈다고 했을 때 정말 당원들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보고 희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반대의 길로 왔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응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합리적 보수로서의 본인의 깃발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태부족이다,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연말 혹은 내년 지선 국면까지 민생 행보 일단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윤 의원님 예. 전당대회 안 나왔을 때 그런 해석이 있었죠. 다음 지선에 국민의힘이 어려울 테니까 그렇죠. 그때를 또 기다리며 어떤 공간이 새롭게 열리는 거 그걸 기다리는 거 아니냐.
라는 해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참 무서운 것이 이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정치인이. 근데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태로 가면 지방선거가 어려울 거고 당 지도부가 와야 되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당대표를 하겠다. 이 계산이 딱 보이는 순간 국민들은 마음을 주지 않는 거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도전하는 모습에서 사실은 국민들은 정치인에게 감동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리고 지금 행보, 민생 행보 이런 것들도 되게 좀 한가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필요한 거는 어디서 한동훈의 정치를 시작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계속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근본적인 한계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키운 사람이었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면서 지금 이제 현재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반윤, 계엄 저지, 내란 정당에 대한 비판 이런 과거의 프레임을 넘어서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가 어떤 보수 정당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비전이요. 그러면은 당원들이 저는 이번에 장동혁 대표를 뽑은 게 뭐 윤핵 이런 걸 넘어서서요.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강점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미 그게 조금 시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좀 접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력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이 있죠. 그 다음에 당원이 있고요. 그 앞에 현역 의원, 원외 지구당 위원장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에 친한계 인사라고 불렸던 분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요직에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얘기 듣고 한번 이어가보겠습니다. 김도읍 의원님께서는 조국 낙마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국 저격수로 이미 국민들께 잘 알려져 있으십니다. 또한 법사위원장 시절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정말 잘 싸워 오셨습니다. 정책위 의장으로는 김도읍 사선 의원이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김도읍이 웬 말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댓글들을 올리신 것을 봤습니다. 김도읍이 그런 비판 받을 만하죠. 도대체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김도읍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습니까? 김도읍 의원에 대해서는 강경보수에서 아주 강한 비판이 있었고 김영동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비대위 시절에 비서실장이었어요. 비서실장이면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수석 부의장에 장동혁 대표가 임명을 했어요. 이걸 두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중도 쪽으로 향하는 거 아니다.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친한계로서 들어간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궁금하거든요. 네. 친한계로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 장동혁 대표가 발탁을 했을 때는 친한계와 거리를 두라고 발탁한 게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이 있어요. 전한길 씨를 공천 줄 거냐 그리고 아니면 한동훈 대표를 줄 거냐. 난 전한길, 당을 위해서 싸운 사람. 한동훈은 너무 당에서 멀리 떠나온 사람. 나는 이 자리를 지켰는데 오히려 당에 반대되는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일가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사람이란 이유로 발탁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거리감을 벌린 걸 확인했거나 내지는 더 벌리기 위해서 저는 발탁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투트랙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한번 선출되고 당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본인의 참모들이 있고 본인을 지원했던 의원들이 있죠. 정치인이 있고. 그런데 그 구심력이 얼마나 강한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로서는 아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임기 동안에는 용납하거나 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투트랙으로 정말 한동훈 대표가 끈끈하게 이제 뭉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예. 전략을 쓸 거고 또 약간의 거리감이 있거나 그게 확인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품는 그래야 이게 또 와해가 되거나 조금 뭉친 거를 좀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인사를 봤을 때 기분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 지금 주체에 가니까 좋다가 아니고 약간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가까울까요? 아마 위기감을 좀 느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참 냉정한 게임이죠. 어떤 자리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공천을 챙겨줄 수 있을 때 예. 비로소 충성도도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들의 측근 세력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죠. 예, 본인이 어떤 뭐 시도지사도 아니고요. 그런 상태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장동혁 호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내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왔어야 했는가 이런 후회도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말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은 야당으로서 또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여 투쟁을 할 수 있을 때 야당은 야당 정치인으로서도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김도우 의원 가장 대표적인 정책통입니다.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예. 이거 좀 씁쓸한 마음으로 지켜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느냐. 예. 이 숙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점점 압박감이 느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한계로 분류됐던 인물들 이제 당직에 갔을 때 뭐 언젠가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 친한계라고 불렸던 의원들이 한 전 대표를 옹호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자꾸 냉정한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예. 결국은 대권 지지율의 함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지도자가 얼마나 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특별한 어떤 행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대선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정치 공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서는 친한계 인사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아. 하지만 오히려 한동훈 예. 대표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서 여전히 보수에서 촉망받는 정말 기대되는 그런 유망주로서 자리매김한다면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다시 예. 한동훈 대표의 구심력이 아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한 전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도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는 배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뭐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들이 있는데 이 갈등의 원인을 명확하게 제공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비단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단결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강한 야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의원께 여쭤볼게요. 신동욱 최고위원이 뭐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한동훈과 친한계는 다를 수 있다. 분리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 정치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이고 아, 또 예.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것처럼 늘 바뀌는 것이 정치의 모습인데 친한계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한동훈 대표와 앞으로 모든 정치 인생을 걸겠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예. 그냥 상대평가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좀 합리적이기 때문에 잠시 함께 행보했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또 장동혁 대표 체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동욱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계 안에서도 분명히 한동훈 대표와 좀 얼마나 가깝냐 아니면 예. 조금은 좀 이견이 있느냐 이러한 것에 따라서는 좀 스펙트럼이 다양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여기에요. 홍준표 전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거 못 읽겠네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 검찰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검찰청 폐지의 원인이 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 물론 한 전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는 얘기거든요. 예, 정치적 뿌리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예. 뿌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다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지 않았으면 이 지금의 이런 뭐 대권 주자로까지 성장하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 뿌리를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계엄 순간에 등을 돌렸다라고 해서 본인의 과거 행적이 지워지는 거 아닙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의혹이 나올 때마다 제가 언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나요라고 반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본인이 문제 제기하고 직격했을 때 대통령이 바로 압박을 넣으니까 사실 꼬리를 내렸던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지금 와서 합리적 보수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만 그건 여기까지 좀 떠밀려 온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정치적 선택을 물론 잘못한 건 아닙니다만 홍준표 전 시장처럼 이런 일갈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신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검찰청이 해체되는데 거기에 대해 책임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검사 라인이라는 그런 뿌리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거다. 그것이 두고두고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권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 국민이 특수부 출신의 검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이 표를 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따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본인의 저서에서는 또 본인의 검사 이력은 쓰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 역시 검사 출신 대통령은 앞으로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한 전 대표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이제 완전히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아주 상식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을 하는 당시에는 왜 그런 쓴소리를 하지 않았고 예. 내부적으로 정부가 잘 되도록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또 한 전 대표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전 대표가 어떤 특수부 검사 출신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정말 현실 정치인, 민생 정치인, 국민 정치인으로 가려면요 그 한계를 스스로 깨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본인의 과거의 검사의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시절에 좀 기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앞으로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